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료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 촬영 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툴 여지도 있다. 최후 진술 중에 헛웃음을 보이던 김건희 씨. 그 모습이 중계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끝나고 김 씨 측은 징역 15년 구형의 정치적 목적이라며 특검을 비판했는데요. 저는 진짜 오히려 묻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진짜 봐주기 수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어요. 진짜 대한민국 검사들을 다 모독하는 거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고 폄훼하는 발언이에요.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구형 하루 만인 오늘 김건희 씨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고가의 목걸이, 금 거북이 등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아직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등을 보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또다시 진술 거부권을 택한 김건희 씨. 징역 15년이 구형됐지만 살펴볼 혐의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어제 특검이 법정에서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을 처해달라라고 재판부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 특검의 구형 예상하신 수준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행한 어떤 행위, 벌어졌던 일과 법률적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보다도 훨씬 영향력과 권력이 컸던 사람입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의 영부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받거나 이런 게 당연히 뇌물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뇌물죄로 기소가 안 됐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알선 수재로밖에 의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형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뇌물죄로 의율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면 적지 않은 구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사실상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휘둘렀던 점 그리고 어떤 공직자보다도 영향력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작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죠. 예, 15년형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한 9억 원 정도가 넘게 있습니다. 물론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시계, 이우한 화백 그림 등등 여러 의혹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어제 1심 선고전의 마지막 재판 결심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재판부도 진술 거부하니까 실익이 없다 하면서 중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있었던 최후 진술 모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법정에 있던 취재 기자들에 의해서 묘사가 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라면서 다소 헛웃음 같은 표정을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점이 많다라면서도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패널께 좀 여쭤볼게요. 홍석준 위원님. 네. 헛웃음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정에서 저런 어떤 헛웃음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변호인들과 이제 상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검찰 구형의 어떤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좀 초과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5년 구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어서 그 기소조차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그때 당시에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이치모터스 건
오수 회장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어떤 구형을 받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가법상에 이제 알선 추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공무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이 되고 구체적인 어떤 현안 해결과 관계돼야 되는데, 예. 과연 이런 어떤 두 가지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느냐, 통일구호 청탁 관련돼서 이 부분이 증명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어떤 판단사인 것 같고, 특히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한 정치 자금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치 자금 문제가 결국은 뭐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일단 비공표 여론조사가 이런 어떤 정치 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했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설사 연결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 이제 출마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를 또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이걸 연결하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다툼의 어떤 여지는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일단 홍 의원의 말씀에 반론도 듣고 또 앞서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시는지 좀 여쭐게요. 그동안 나왔던 모든 증거들이 김건희 씨가 얼마나 이런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녹취록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서 하도 그동안 오랫동안 그 녹취록 나올 때마다 또 문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다 갑론을박했던 터이기 때문에 뭐 재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역 11년 이 부분은 주가 조작 사건하고 통일교 관련한 청탁 사건 두 개 합쳐서 11년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주가 조작 뭐 주범이었던 누구보다 뭐 더 많은 거 아니냐,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건을 합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생중계 진술 거부한다는 이유로 생중계 안 했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예. 마지막에 최후 진술이라도 그러면은 중계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헛웃음이 어떤 방식의 헛웃음이었는지도 몹시 궁금하고요. 그 정도는 최후 진술은 좀 듣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뭐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16가지 김건희 특검 혐의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지금 15년 구형인데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뭐 향후에도 헛웃음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 가지고 놀랄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께 뭐 죄송하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헛웃음 또 뭐 다툴 점이 여지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도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부부가 참 닮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특검이 15년형을 구형하면서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고는 1월 28일, 그러니까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선고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뭐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김건희 여사를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홍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구형량이 선고로 확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처음 얘기했었던 가장 그 형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과 관련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징역을 11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주범으로 평가됐었던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부터 구형을 받았던 게 8년입니다. 2심에서도 8년 구형 받았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아주 낮게 감경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범이 아니고 다른 그 공범들하고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공범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량은 대략 뭐 집행유예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4년 구형을 받았는데 예. 정치자금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가 제공했었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공여받았다. 이 내용인데 실제 선거를 치른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감경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구형량은
뭐 보는 사람에 비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다 적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구형량보다는 훨씬 더 감경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벌써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예, 김영남 위원 전망도 좀 들어볼게요. 1월 28일 김건희 씨 1심 선고 예상 어떻게 하세요? 근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징역 11년의 구형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고가의 금품, 뭐 목걸이, 핸드백 이런 거를 받은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가 되는 것이고, 예. 그게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근데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경합범으로 7년 6개월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 알선수재 부분과 주가 조작이 합쳐져서 이제 징역 11년 구형이 나온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권오수 회장이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입니다만, 다만 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범들의 집행유예가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이게 주가 조작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정도 큰 금액으로 했으면 보통은 실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게 이례적이었던 선고 형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재판법하고는 분리 구형을 했습니다. 두 개가 나눠져서 구형이 이루어졌는데, 뭐 저는 구형량의 뭐 절반 이상은 선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1월 28일이 김건희 씨 1심 선고고, 그 전주 수요일인 1월 21일이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라서 연달아서 그 주에 수요일마다 큰 선고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결심 공판을 참여한 김건희 씨, 오늘은 특검에 출석해서요, 오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브리핑 한번 보시죠.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결심에 들어갔던 사건들이 다 끝이 아니라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내가 목걸이 줬다라고 이미 문서로 자수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해도 김건희 씨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고가의 물품을 주면서 어떤 청탁 내지는 어떤 사유를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위의 공직 진출을 부탁하면서 줬다든지, 아니면 서희건설이 여러 가지 뭐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수사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뭐 그 어제 결심이 이루어졌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가 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준 사람도 다르고 또 준 이유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별개 사건으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 그러면 형량이 합쳐지는 거죠? 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도 이게 지금 1심이잖아요. 예. 항소심에 올라가게 되면 병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각기 나눠서 선고된 1심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합쳐져서 뭐 하나 내지는 두 개의 형으로 같이 선고될 수는 있겠죠. 예. 남은 의혹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좀 간단히만 해봤습니다. 최대한 좀 간단히 해봤는데요.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 뭐 이유한 화백 의혹, 금거북이 의혹, 그리고 뭐 김기현 전 당대표 배우자에게 받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김유정 의원님, 네. 잠깐 또 잊고 있었던 의혹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기소가 되겠죠? 이 중에 뭐 불기소가 되고 이럴 만한 사안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반클리프 뭐 이완 화백 그림까지 1억 넘는 거였잖아요. 뭐 그게 가짜였건 진짜였건 일단.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이제 명품 가방까지 로저 비비에 뭐 100만 원대라고 하더니 뭐 더 훨씬 비쌌던 거 아닙니까? 거의 명품 편집샵을 차려도 편집샵이 울고 갈 정도의 규모와 종류와 숫자가 그 수많은 명품 관련한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반클리프 먹거리부터 쭉 나열하는 것들은 받고 나서 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서희건설 사위는 총리 그 비서실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거북이 이배용 위원장 됐죠. 그다음에 김상민 그 전 검사의 경우에는 뭐 공천은 잘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정원의 법률 특보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가 아마 차관급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실상 매각 매직이 이루어진 것인데 다만 공직자인 남편과 이게 공모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정청탁 뭐 금지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알선수재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당시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증언한 바가 있잖아요. 아무나 대통령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당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서희건설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충분히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느 건 하나도 다 게다가 김기현 전 대표 관련해서도 대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꼴등하던 거의 하위권에 있던 후보를 끄집어 올려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 다 주저앉히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뭐 기소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아까 15년 가지고 헛웃음 지었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홍석준 의원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의혹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좀 특검이 정말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는 수사팀만 모아도 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의구심스러운데 사실은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구형을 해놓고 또 지금 사건은 또 별도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수사가 진행되고 또 구형을 하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가법 상의 알선수재는 두 가지 요건이 분명히 이제 돼야 됩니다.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구체적인 현안의 어떤 대가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확고한 어떤 판례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겠죠. 그런데 아니 검찰에서 구형을 하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과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구형을 해야 되는데 구형은 하고 또 별도의 수사 사건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수사관들은 그럼 놀고 있는 겁니까?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계속해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별도 사건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어떤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 6시부터 서울, 경기 북부와 인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오후 6시를 기해서요. 그리고 퇴근길에 이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퇴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차간거리나 또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블랙 아이스 같은 것들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대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여유 있게 퇴근길 나서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무리한 자가용 운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설주의보 오후 6시부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 발령이 됐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한 무마 의혹을 살피는 건데요. 저희가 김건희 씨와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도 단독으로 취해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서 김 여사 메시지 받고 검찰 인사 반영하셨어요? 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를 일종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도 수사에도 이렇게 세 명이 일종의 팀워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 뭐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니까 말 그대로 정치,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과거에 뭐 2016년, 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 활약했었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나 직권남용죄를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만들어냈던 법리가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었는데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죄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같이 정치 공동체로 묶는다?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발상 아닌가 싶어요. 여러 차례 그 텔레그램이 오고 갔고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만으로 이걸 같이 정치 공동체로 묶을 수 있을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건 저도 법조인 출신 아니니까 예. 한번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법조인 출신께 여쭤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 김건희 씨를 박성재 장관이 안방마님인가요? 이렇게 김안방. 김안방 이렇게 저장해서 그 안방이라는 게 안방마님의 줄임말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나오기도 했고요. 긴밀한 소통을 이례적으로 한 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죠. 특검 수사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김건희 피고인이 당시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재개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2023년 5월 초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하니까 수에 이제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리고 인사철도 아닌데 5월 13일로 기억합니다만 갑자기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차장을 다 흩어버리고 인사를 내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김건희, 박성재의 공모로 이루어진 어떤 직권남용죄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운명 공동체, 정치적 그 공동체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 그냥 두 사람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고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던 박성재 장관과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던 김건희와의 공모로 이루어졌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도 할 수 있고 혐의 인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유정 의원이 말한 대로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또 특검 소환 당시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했던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당시 용산이 전례 없는 김건희 전용 사진 액자를 제작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보도인데요. 1,000만 원이 들었고 별도 제작을 해서 예산이 초과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과거에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으시니까 보통 고위급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기념사진 액자에 담아 주잖아요. 네. 근데 영부인 전용 액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부인이 따로 휘장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대통령 행세를 했던 사람인데 그냥 있는 봉황 액자나 청와대 마크 들어간 그런 액자 썼으면 됐을 텐데 계속 대통령 행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대통령 액자보다 더 훨씬 비싼 액자였다는 거잖아요. 무궁화 휘장이라는 것도 별도로 제작을 하고. 뭐 이거는 뭐 전례 없던 일이고 역대 어떤 대통령 부인도 이런 걸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완전히 헐에 쩔어가지고 본인이 왜 이런 걸 만듭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비싼 액자를 혈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그 참석자 행사마다 다 이 액자에 담아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정말 이렇게 돈을 물쓰듯 써도 되는 것인가? 관저에도 흰옥기탕에 다다미방에 온갖 것 다 개 수영장에 온갖 것 다 만들고 국민의 공부를 샀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또 그 숨겨져 있던 이런 특권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본인은 과거 그 영부인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끝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화수분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해외 순방 가면 대통령 말고 김건희 씨가 전용 그 접객실, 응접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 또 근정전 어좌에 앉았던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나는데 정강진 의원의 의견만 듣고 했다니까 좀 넘겨볼게요. 대체로 어느 조직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례인데 대통령 부인의 휘장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뭐 또 새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또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까지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 이것도 수사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글쎄 이제 그 국고횡령죄라는 죄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액자 제작이 얼마나 필요했느냐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관례적으로 뭐 사진 같은 거를 액자에 넣어서 영부인께 줬었다면 그때 제작됐던 뭐 액자의 단가나 뭐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예. 근데 뭐 아주 심하게 비싸게 돈을 많이 들여서 별도 제작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썼다면 뭐 국고횡령죄 정도 아니면 그런 그 액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 실무 공무원들이 반대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전례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쓴 적이 없다라고 반대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걸 그 무시했다.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하게 했다고 하면 그게 또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예. 사실 근데 수사가 가능하냐 아냐를 떠나서 이런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좀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큰 회의라든지 하면 이제 액자를 제작을 하는데 참석자 지위에 따라서 당연히 좀 액자 등급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좀 최고급이고 좀 전례가 좀 없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예. 과거에 또 이런 일들도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전용기를 가고 인도 타지마할에 간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옷을 특할비를 뭐 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의심도 굉장히 받았는데 진짜 우리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도 어떻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비판적 시각을 봤을 때는 사소한 것도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